안녕하세요. 전국요양서비스 노동조합 경기지부장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자주 찾아뵙고 인사 나누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를 못했네요. 정말 아쉽습니다. 저희 노동조합 지부에서는 우리 선생님들과 대화 나누면서 선생님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것들 찾아서 교육 자료로 만들고자 합니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셨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궁금해 하시는 것에 대한 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의 교육 내용 보시고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희 노동조합에 꼭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거운 마음으로 앞서지만 그래도 반드시 알아야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찾아뵈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천사 같다고 했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휴지처럼 쓰다가 버려지는 그런 상황이죠. 저임금에 불안한 고용에 끊임없는 인권 침해에다 건강까지 스스로 챙겨야 하는데 잘린지도 모르고 있다가 상심하는 그런 민원들을 적지 않게 접했습니다. 저는 전국 요양서비스 노동조합 김현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대면 접촉 불안으로 방문 요양보호사들은 이중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불안하기로 치면 요양보호사들도 마찬가지인데 말입니다. 자가격리조차 개인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마스크조차 개인 돈으로 사야 하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돌아가시는 등 보호자나 수급자의 의사에 따라서 마음만 바뀌면 언제든지 일이 잘리게 되고 이걸 바로 사직 처리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방문 요양뿐만 아닙니다. 대부분 1년짜리 재계약 날짜가 다가오면 내년에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용 불안 속에서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해고도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통상해고, 일반해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까요? 근로자는 부상이나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업무 능력이나 성과 불량이 났을 것입니다.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였을 것입니다. 통상 해고를 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징계 절차 및 소명의 기회를 주는 그런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 해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징계 해고는 직원이 매우 악의적으로 규율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징계로 할 수 있는 해고를 뜻합니다. 징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 처분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처분의 이유를 밝힌 후 본인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징계 해고를 당하게 되면 경제적, 금전적인 손해가 문제가 아니라 징계를 받고 해고되었다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경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징계 처분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부당해고를 다투어서 징계를 무효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징계해고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정리해고입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이나 인원 정리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고는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해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는 대규모 실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법은 정리해고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상당히 까다로운 4가지의 요건을 정하고 있답니다. 만약 해고 요건 4가지를 모두 갖추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입니다. 해고 요건 4가지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해서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또 사직을 강요하는 것도 부당해고입니다. 이런 것들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는 전부 부당해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 회사와 다투기 위해서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직서를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사직서를 내시면 부당해고를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녹취록, 카톡, 문자, 동료들의 증거 등 부당해고인지를 증명하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구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녹취를 하시고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최우선 정책의 경우 돌봄 노동자들을 정부와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방문 요양의 경우 기간에 정함이 없는 안정된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 돌봄 노동자들의 안정감이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반대로 1년마다 계약하는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안정되지 않고 처우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부당한 해고 시 대표자나 인사부서에 회사의 입장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작 노동부에 가서는 딴소리를 할 경우에 굉장히 애매해지더라고요. 퇴직할 이유도 없고 퇴직할 의사도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의 선택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해고인지 아닌지 불투명하면 해고장, 즉 해고 통지서를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해고도 절차나 규정이 있습니다. 명분도 있어야 하고 절차도 어기면 안 되겠죠? 카톡이나 문자, 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정부의 보조금으로 공적 자금을 받아 운영 중인 현재의 노인 장기 요양 기관들은 기간 평가 시 일부 소수의 항목과 수가 고시에서 근속수당과 급여 외 제공 금지, 글씨로만 써있고 처벌 규정이 없는 처우 개선을 위한 비용 정도를 제외하고는 고용을 보장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도움이 필요하여 만들어진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곧 부러질 수저로 밥을 먹어야 하는 형상으로 밥만 잘 짓고 정작 필요한 것을 놓치는 것처럼 언제까지 일할지도 모르는 고용불안 속에서 양질의 돌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인 돌봄,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법적으로, 제도로 고용 안정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